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현재 엄마와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도 한때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꿈꿨지만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더라고요. 특히 시댁에서 친정을 무시하는 언행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알게 된 친정엄마의 돈이 탐났는지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해오는데 용서해줄 마음도 없었고 후회하고 살든 말든 저는 이혼을 택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잘났어도 다른 누군가를 무시하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지금 엄마와 둘이 살면서 더없이 행복함을 느끼며 지내고 있답니다. 제가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무시를 당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니 잘 들어봐 주세요.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동갑이고 만나는 내내 저에게 그 누구보다 잘해주고 아껴주어서 사귄 지 2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너무 빨리 결혼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했지만 저에게 남편은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기에 절대 후회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연락은 기본이고 무슨 일이 생기면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제가 뭘 하든 응원하고 지지해 주기까지 했죠. 저희는 결혼 후 신혼생활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연애 때처럼 저에게 여전히 잘해 주었어요. 길을 걷다가 제 신발끈이 풀려 있으면 길 한복판에 멈춰서는 사람들이 보든 말든 무릎을 꿇고 매주는 것은 물론 집에 와서도 집안일을 잘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자기야, 이거 버리면 되는 거지? 지금 버리러 가게? 금방 갔다 올게. 같이 가자. 이리 줘, 내가 하나 들게. 뭐하러? 그냥 있어. 음식물 쓰레기도 버릴 거라서. 그럼 그것도 놔줘. 내가 혼자 갔다 올게. 남편은 정말 잘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척척 집안일을 했고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도 자기가 버린다며 먼저 나서곤 했죠. 그런데 남편의 이런 태도는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만은 없었어요. 일하고 들어오면 피곤한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한 지 2년이 지났고 남편은 차를 새로 뽑았습니다. 여보, 나 지금 주차장인데 빨리 내려와봐. 왜, 무슨 일인데? 낮에 차 받았거든. 얼른 내려와봐, 봐봐. 정말? 알았어, 금방 내려갈게. 저는 남편이 퇴근 후 새 차를 타고 왔다며 주차장으로 내려오라는 전화에 급히 내려갔습니다. 차 너무 좋다. 그치? 얼른 타봐. 한 바퀴 돌고 오자. 승차감 장난 아닌데?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차를 고른 거야. 우리 이 차 타고 주말에 여행 갈까? 확실히 경차 타다가 이 차 타니까 엄청 조용하다. 그날 저희는 새 차를 타고 동네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차는 시댁에서 사주신 건데 너무 좋더라고요. 자기야, 그럼 경차는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중고로 팔까? 고장 한 번 안 났는데 싸게 팔긴 또 아깝긴 하다. 자기가 타고 다닐래? 회사 갈 때 지하철이랑 버스 타느라 힘들었잖아. 대중교통이 편하긴 한데 차가 더 편하지. 경차는 자기가 타. 출퇴근할 때 타면 딱이다. 결혼 전 남편은 경차를 타고 다녔는데 이번에 새 차를 사면서 경차는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굳이 없어도 되었지만 급할 때 타면 좋겠다 싶었어요. 경차라서 주차비도 할인되고 통행료도 마찬가지여서 부담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경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저는
보험회사 보상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차가 생기니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 제사가 있어서 퇴근하고 시댁으로 갔는데 그날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형이랑 누나가 한 명씩 있었는데 특히 남편 누나와 저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올케 왔어? 네, 형님. 퇴근하고 바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 동일이가 타던 차 이제 올케가 탄다며? 그 차 타고 온 거야? 네, 그렇게 됐어요. 좋겠네. 우리 동생 덕분에 차도 생기고. 네? 올케 형편에 그동안 차 없이 다녔었잖아. 동일이랑 결혼해서 이제 팔자 피는 거고. 고맙게 생각해. 저는 살짝 기분이 나빴습니다. 사실 시댁이 친정보다는 좋은 집에 살고 있어서 내심 저희 친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신우가 저만 보면 친정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툭툭 내뱉는 게 듣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한번 다녀오면 기분이 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로 남편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서 되도록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래서 술도 자주 마셨어요. 저는 술을 잘 못하기도 해서 친구들을 만나도 밥 먹고 들어오는 게 전부였지만 남편은 새벽까지 술 마시고 놀다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평소 남편이 약속이 있다고 하면 기분 좋게 보내주는 편이었는데 술에 취해 들어오면 저에게 술주정을 하곤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건 불만이 없었는데 술 마시고 저에게 하는 말이 기분 나빴습니다. 결혼할 때나 결혼 후 신혼여행 때까지만 해도 저희 친정이 못 사는 거에 대해서 아무 신경도 안 쓰던 남편이었는데 친구들만 만나고 오면 꼭 한 소리를 하곤 했죠. 혜수야! 나왔다, 혜수야. 지금이 몇 시야? 얼른 씻고 자. 아직 3시밖에 안 됐네. 새벽 3시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얼른 씻어. 너 내 친구 민우 알지? 걔가 얼마 전에 결혼했잖아. 그런데 오늘 수입차를 타고 온 거야. 물어보니까 글쎄 그 차를 민우 와이프가 사줬대. 돈 많은 집 딸이라 그런지 그 집도 민우 와이프가 해왔잖아. 너도 알지? 알아. 부럽더라. 너는 뭐 느끼는 거 없냐? 내가 뭘 느껴야 하는데? 나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미안해 해라 뭐 이거야? 아니 뭐 니네 집이 좀 사는 집이었으면 장모님이 차도 사주고 집도 해줬을 거 아니야. 어떻게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살아? 그리고 우리 집 형편 모르고 결혼한 거야? 그래도 결혼할 때 시댁의 기본은 다 했고 집 얻는데 나도 보탬 되었잖아. 그거야 다들 그렇게 하는 거고. 암튼 넌 왜 이렇게 못 사는 집에서 태어났냐? 친구들은 다 처가덕 보고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차도 우리 집에서 사주고 에이! 그러면서 바닥에 엎드려서는 그대로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해서 한 말이라고 해도 저는 기분이 좀 나빴어요. 저희 친정이 찢어지게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시댁이 좀 사는 집이라 비교가 되는 거였는데 술만 마시고 들어오는 날은 꼭 저렇게 친정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게 사실이니 틀린 말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가 그렇게 부러울까 싶었습니다. 저희 둘 다 맞벌이에 돈을 적게 버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술 취해서 잠든 사람 깨워 싸울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가야지 하고 혼자 참았습니다. 남편은 술을 많이 마신 날은 다음날 기억을 잘 못했습니다. 새벽에 들어와서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어? 내가 뭐라고 했지? 집에 오기는 했는데 바로 잠든 거 아니야?
나한테 우리 친정 얘기한 거 하나도 기억 안 나? 뭐라고 했는데 그래? 우리 친정 못 산다고 또 그랬잖아. 민우 씨 와이프가 차를 사줬다고 부럽다고 했고. 내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내가 술 취해서 한 말 가지고 뭐 그렇게 화를 내냐? 그냥 잊어. 하지만 남편은 이런 날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 저도 쌓여가는 게 점점 많았죠.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한테서 쌓이는 것도 많아졌는데 특히 신우는 저를 괴롭히는 재미로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며칠 뒤 시부모님이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주말에 부르셔서 갔는데 신우도 와 있었습니다. 결혼도 해서 아이까지 키우고 있는데 시댁에 와 있는 날이 정말 많았어요. 암튼 신우와 마주하는 게 불편하긴 해도 티내지 않고 시댁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옳게. 식기세척기에 넣고 이리 와. 내가 과일 사왔어. 과일 먹자. 그릇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냥 제가 할게요. 진짜. 이럴 때 티가 난다니까. 자기 친정에 식색이 없지? 이게 써본 사람은 손설거지 못하거든. 내 말 듣고 얼른 와. 그래서 저는 마지못해 거실로 갔습니다. 신우는 수입과일이라며 이것저것 많이도 사왔는데 자기는 이거 처음 보는 과일이지? 엄청 맛있어. 내가 옳게 못 먹어봤을까봐 사왔다고. 형님, 저 이거 먹어봤어요. 껍질 까는 게 좀 귀찮긴 한데 맛은 좋더라고요. 정말? 이거 비싼 거라 먹어보기 어려웠을 텐데. 아, 우리 동일이가 사줬구나. 아니요. 결혼 전에 부모님하고 많이 먹었어요. 신우는 이날도 저를 어떻게든 놀려주고 싶었던 모양이었는데 제가 가만히 당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싸우자고 덤비는 것도 아니었고 은근히 저도 맞받아치니까 신우가 약올라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난 또 자기네 친정 형편에는 이런 과일 먹기 힘드니까 못 먹어본 줄 알았지. 형님! 이 정도는 제 월급으로도 사 먹어요. 다음에는 제가 사올게요. 그러자 신우는 어색한 미소만 지으면서 저를 빤히 쳐다봤는데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아주 맛있게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다퉜습니다. 야, 너는 그냥 좀 넘어가지. 누나가 하는 말에 그렇게 말대꾸 해야겠냐? 아까 누나 표정 못 봤어? 말대꾸가 아니라 자기도 봤잖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꾸역꾸역 하는 거. 그 상황에 우리 친정 얘기가 왜 나오냐? 누가 보면 우리 친정이 무슨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사는 줄 알겠어? 시댁이 친정보다 형편이 좀 낫다고 해서 무시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 집보다 기우는 건 사실이잖아. 그래, 시댁 잘 사는 거야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우리 집 형편 속이고 결혼한 거야? 대체 언제까지 내가 저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해? 더 화가 나는 건 어머님은 대놓고 저에게 저런 무시를 하지는 않으셨으나 그렇다고 신우가 저에게 막말을 할 때면 굳이 말리지도 않으셨어요. 결국 어머님도 신우와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날이 반복될수록 저와 남편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둘이 버는 돈으로 아끼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왜 꼭 시댁이나 친정덕을 보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시댁에 뭔가 요구하는 것도 없는데 남편은 항상 처가덕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둘이 벌어서 어느 정도 경제적 형편도 안정적이라 이제 아기도 갖고 싶고 그랬는데 아이를 낳아 키울 만한 환경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신도 계속 미루게 되었죠. 그러다 제가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전부터 이런 일들이야 많았지만 뻔뻔한 남편의 태도에 더는 같이 살 수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어느 날 로션을 거의 다 써서
서랍에서 새 화장품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쓰던 로션이 조금 남아있길래 거꾸로 통을 세워놓았어요. 그걸 본 남편이 저에게 이러더군요. 야, 그 정도면 좀 사라. 새 거 있어. 그런데 한두 번 더 쓸 수 있는 것 같아서 마저 쓰고 버리려고. 그렇게 써서 얼마나 나온다 그래? 뒤집어 놓으면 그래도 많이 나와. 그냥 버리긴 아까워. 넌 친정에서 살던 버릇 여태 못 고쳤냐? 없이 산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뭐? 친정 얘기가 지금 왜 나와? 로션 깨끗하게 쓰고 버리겠다는데 친정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냥 다 썼다 싶으면 바로 버려.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우리가 뭐 가난해? 돈이 많든 적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 화장품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툭하면 우리 친정 욕하는데 왜 그래? 친정 돈 없는 게 그렇게 무시받을 일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아유, 무슨 말을 못해. 당신이 우리 친정 무시하는 거 이번이 처음이야? 항상 그랬잖아. 내가 언제 또 항상 그랬다고 그래? 생사람 잡지 마. 시댁에서도 그러고 집에서도 내가 뭐만 하면 친정 못 살아서 그렇다며 자꾸만 연관지어서 얘기하잖아. 참, 증거 있냐?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뭐라고? 증거? 남편은 애도 아니고 자꾸만 증거 타령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어이없었죠. 툭하면 증거 하니까 저는 그날 이후 녹음기를 하나 샀습니다. 저나 친정을 무시할 때면 녹음했다가 들려주려고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던 증거를 보여주면 과연 뭐라고 할까 싶어 작정하고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녹음기를 보여주며 녹음한다고까지 말을 했는데 하나도 안 무섭다며 아예 더 심하게 친정을 무시하는 말을 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친정에 자주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엄마가 편찮으셨기 때문인데요. 몇 년 전 엄마가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게 재발이 되어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집에서 친정까지는 차로 3, 40분 거리인데 회사에서 퇴근하고 친정에 가려면 1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저 말고 자식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니면 엄마를 누가 챙기겠어요? 뭐하러 왔어? 퇴근하고 집으로 가지. 엄마 걱정돼서 왔는데 이럴 거야? 힘들까 봐 그러지. 아직은 혼자 병원 다닐 정도는 돼. 그래도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했잖아. 약 먹으면 통증도 금방 가라앉아. 그리고 낮에 간병인도 오고. 간병인? 얘기를 들어보니 엄마의 큰오빠, 그러니까 저에게는 큰 외삼촌이 간병인을 불러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엄마 혼자 있어도 되니까 걱정 마. 너 자꾸 여기 오면 강서방이 싫어해. 싫어할 게 뭐가 있어? 엄마 보고 싶어서 간다는데? 참, 너 온 김에 엄마 차 타고 가. 됐어. 나도 차 있는데 뭐. 강서방이 타던 차 오래됐잖아. 그거 처분하고 엄마 차 타라니까. 난 타던 차가 편해. 늦었다. 나 이만 가볼게. 내일은 일찍 끝나니까 바로 올게. 저는 퇴근하고 친정에 가곤 했는데 너무 늦을 때면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어딜 가는지 말은 하는 게 맞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친정에 들렀다가 집에 가는 날은 밤 10시가 넘을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아프시니 남편이 다 이해해 주는 것 같았는데 점점 집안일 가지고 트집을 잡더라고요. 야, 네가 장모님 보러 가는 거 내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집안일은 좀 신경 써라. 집안일 다 해놓고 다니는데 왜? 건조기에 수건 그대로 있던데? 그건 내가 깜빡했네. 자기가 봤으면 좀 꺼내지 그랬어?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나도 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해. 집안일 하고 싶은 줄 아냐? 말 잘했네. 나도 나가서 일해. 우리는 맞벌이 부부잖아. 그런 집안일을 당신도 조금은 해야 해. 정확히 말하면 반반 해야 한다고.
그런데 내가 언제 정확히 반 잘라서 한다고 시킨 적 있어? 기껏해야 내가 묶어놓은 쓰레기 버리러 가는 거? 그거 전부잖아. 아유, 몰라. 암튼 친정 가는 거야 좋은데 할 일은 다 해놓고 가라. 우리 엄마 아픈 거 잘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병원에서는 엄마랑 최대한 많은 시간 보내라고 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냐고! 그랬더니 입을 꾹 닫고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이런 남편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빠는 몇 년 전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살고 계셨는데 자식은 저뿐이고 그러니 제가 더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도 큰 외삼촌이랑 작은 외삼촌이 엄마를 잘 챙겨주셔서 다행이었어요. 그날 이후 몇 달 동안 저는 퇴근 후 친정에 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찍 끝나는 날은 집이 아닌 친정으로 먼저 갔죠. 그런데 아무리 간병인이 잘 챙겨준다고 해도 내 손으로 직접 해야겠다 느낄 때가 많았어요. 엄마도 간병인한테 이것저것 해달라고 말할 성격이 아니셨거든요. 그리고 내 손으로 엄마를 모셔야 나중에 후회도 안 할 것 같았죠. 거기다 퇴근하고 친정에 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다 보니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얘기를 했네요. 친정 근처에 있는 지점으로 옮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말이죠. 다행히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곳은 그달 말일까지만 일했고 다른 지점으로 출근하기까지 한 달 정도 텀이 생겼습니다. 남편에게는 구구절절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언젠가부터 퇴근하고 집에 같이 있어도 서로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제가 출근하지를 않는 모습을 보고는 너 회사 안 가? 그만뒀어. 뭐? 아니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둬? 엄마 병간하려고 그만뒀어. 그랬더니 남편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 병간호한다고 회사를 그만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소리야? 잠깐 쉬는 거야. 다시 회사 나갈 거라고. 너 재취업이 얼마나 힘든 줄이나 알아? 앞으로 나 혼자 벌어야 하는데 아이씨, 간병인도 있다면서 왜 네가 나서냐 나서길. 회사에 다시 출근할 거라고 말했는데도 남편은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사이가 좋았다면야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겠지만 친정엄마 걱정은 요만큼도 안 하고 외벌이하게 생겼다며 뭐라고만 하니 더 말을 하기 싫어서 그러던가 말던가 냅뒀습니다. 저는 당분간 출근하지 않으니 낮에는 집안일을 완벽하게 끝내놓고 친정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친정도 낮에 다녀올 수 있게 되니 좋더라고요. 그리고 자고 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든 문자로 남기든 말은 하고 외박을 했네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저희 엄마 걱정보다는 본인만 신경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친정에서 자고 토요일에 돌아왔는데 그날 남편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야, 주말인데 밥도 안 해놓고 외박을 한 거야? 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해먹어. 냉장고에 반찬도 있고 쌀 씻어서 밥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 내가 무슨 밥을 해? 여태 해본 적도 없는데. 할 줄 모르면 배워. 언제까지 아무것도 안 할 건데? 너 툭하면 잘 사는 처갓집하고 우리 집 비교하는데 나도 좀 하자. 요즘 남자들도 요리 잘해. 그리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남자는 요리하면 안 되는 거야? 하면 하는 거지 왜 자꾸 못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밥은 해놓고 나가. 너 지금 놀면서 네 할 일 안 하는 게 문제 있다. 내가 놀러다녀? 너 그리고 우리 엄마 아프신 거 알면서 얼굴 보러 온 적 한 번이라도 있어? 뭐가 그렇게 잘나서 살림 어쩌고 트집만 잡으려고 하는데. 아, 시끄러워. 빨리 밥이나 해. 저는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 청소하고 빨래도 돌리고 방으로 가서 한숨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씩씩대면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더라고요. 이제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점점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걸 바란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단 한 번을 엄마 안부를 묻지도 않는 건지 너무 못됐더라고요. 저는 며칠 뒤 다시 친정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보다 엄마가 많이 위독한 상태여서 이번에는 좀 오래 있을 생각으로 짐을 싸고 있었죠. 야, 내 말 안 들려? 야, 김희수! 왜? 우리 엄마도 아프대. 뭐? 어디가? 어디가 안 좋으시대? 저는 저희 엄마처럼 혹시나 많이 심각한 줄 알고 물어본 건데 알고 보니 시어머님은 감기로 아프시다는 거였습니다. 감기래. 감기 몸살. 엄마 지금 알아 누웠다는데 넌 며느리가 돼서 안 가보냐? 감기 몸살이면 약 드시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우리 아이 약 먹으면 바로 낫지만 나이 든 사람한테 감기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 심하면 죽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저더러 심호 간병을 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그건 못하겠다고 소리쳤네요. 야, 강동일! 비교할 거래. 우리 엄마랑 어머니 감기가 그게 비교가 돼? 참나. 그래, 그러겠지. 넌 너네 엄마가 우선이겠지. 비꼬지 마. 나중에 며느리 노릇 안 했다고 혼나도 나는 모른다. 당신은 자식인데 자식 노릇 안 해? 엄마가 아프시면 자식이 나서는 게 맞지. 그리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 거 뻔히 알면서 요구할 걸 해. 정말 애도 아니고. 갈수록 말하는 게 유치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뭐라고 하든 무시하고 짐을 챙겨 나가려는데 차키가 안 보였습니다. 차키 못 봤어? 그쵸. 팔았어. 뭐라고? 뭘 팔아? 그 차 내 차 아니야? 4명이로 된 내 차. 당신 차 있으니까 그거 나 타라고 준 거잖아. 너 타라고 준 건 맞는데 내 명이라서 내가 마음대로 팔았어.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장모님 간병할 생각을 왜 해? 그럼 내가 번 돈으로 장모님 간병비에 병원비까지 써야 되잖아. 내가 잠깐 쉬고 다시 출근하는 거라고 말했잖아. 속 편한 소리 좀 하지 마. 세상이 다 네 생각대로 쉽게 돌아가는 줄 알아? 회사 그만두고 다시 출근하는 게 말이나 돼? 참나. 그 상황에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제 말을 아예 듣지를 않고 자기 할 말만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돈도 못 벌면서 무슨 병가 놀란다고. 버스 타고 다녀. 와, 이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이 왜 이렇게 변한 걸까? 아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라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발만 신고 바로 나와서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눈물 콧물 범벅이었어요. 이날이 바로 제가 이혼을 결심했던 날이었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이혼 생각은 조금씩 했지만 이번이 완전히 마음을 굳히게 된 날이었네요. 이 얼굴로 버스를 탈 수 없어서 급하게 택시를 잡아탔고 그렇게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은 물론 큰 외삼촌이랑 작은 외삼촌까지 다 와 계셨어요. 큰 외삼촌! 희수 왔구나. 아무래도 내일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것 같아.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병원 가도 뭐 해줄 게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집에 있는 거보다는 낫잖아. 그래서 저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희수야, 또 어딜 나가? 나 내일 엄마랑 병원 가면 계속 같이 있을 거니까 집에 가서 캐리어 좀 가져오려고. 다 싸놨는데 급하게 나온다고 놓고 왔네. 금방 갔다 올게. 저기 서랍 열어봐. 서랍은 왜? 거기 차키 있어. 엄마 차 타고 다녀와. 엄마가 너까지 보험 다 들어놔서 그냥 운전해도 돼. 삼촌이 그러는데 너 택시 타고 왔다며? 엄마 말 듣고 차 타고 갔다 와. 저는 그렇게 엄마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관에 있는 캐리어 좀 가지고 내려와. 너 아직도 안 갔냐? 네가 직접 가져가. 나 금방 가봐야 돼. 빨리 가지고 내려와. 한참이 지나서야 남편은 캐리어를 끌고 나오더라고요. 아파트 입구 쪽에 차를 대놓고 있었는데 남편이 보이자 차에서 내렸습니다. 뭐냐 이 차? 얼른 줘. 아니 이 차 뭐냐고. 네가 왜 이 차에서 내려? 제가 타고 온 엄마 차는 최고급 벤츠였습니다. 수입차에서 내리니 남편이 놀란 눈치였죠. 너 설마 내가 차 팔았다고 그새 차 렌트라도 한 거야? 아니 차를 빌려도 무슨 이런 수입차를 빌려. 오라. 렌트카도 아니네? 아니 뭐냐고 대체. 엄마 차야. 됐니? 그리고 저는 캐리어를 트렁크에 싣고는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기로 했어. 당분간 병원에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나중에라도 외박을 했네만에 그딴 소리 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저는 그 길로 친정을 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전화가 계속 왔는데 제가 받을 리가 있나요? 너무 괘씸해서 안 받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두고 엄마랑 같이 잤네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병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야, 너 어제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냐?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 병원 가야 돼. 아니 궁금해 죽겠으니까 말 좀 해봐. 어떻게 장모님이 그런 차를 가지고 있냐고. 그게 말이나 돼? 나도 못 사는 그 비싼 차를 장모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혹시 네가 사들였어? 그때 방에서 큰 외삼촌이 엄마를 부축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자 큰 외삼촌이 아주 크게 혼을 냈는데요. 이보게 자네! 자네는 인사도 안 하나?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부터 무슨 소란인가 이게? 저 그게 희수한테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자네 장모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가? 그제서야 남편은 엄마에게도 인사를 하고 몸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말할 기운도 없었고 당장 병원에 가야 해서 다들 남편 보고 빨리 돌아가라고만 했네요. 저는 그 길로 병원으로 향했고 엄마가 몇 가지 검사를 받는 동안 입원 수속을 하러 갔습니다. 희수야,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여기까지 쫓아왔어? 그 차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러는 거야? 중요하지. 그 차가 한두 푼인 줄 알아? 1억이 넘는 차라고 1억이. 그런데? 그런데라니. 그렇게 비싼 차가 장모님 차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엄마는 그런 비싼 차 타면 안 돼? 저갓집 형편 내가 다 아는데 그런 차를 샀을 리가 없잖아. 설마 빚내서 산 건 아니겠지. 그럼 내가 갚아야 하는데? 헛소리 그만해라. 저는 엄마한테 이런 수입차가 있었다는 건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큰 외삼촌이 사준 차였는데 이것도 얘기가 좀 길어요. 사실은 엄마한테 건물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외할아버지가 건물을 하나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큰 외삼촌과 작은 외삼촌 그리고 엄마 이렇게 3남매가 공동명의로 건물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큰 외삼촌이 그 당시 건물을 팔아도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가치가 크지 않은 건물인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외삼촌이 작은 외삼촌하고 엄마에게 부탁을 했었대요. 본인이 건물을 잘 관리해 볼 테니까 맡겨달라고요. 물론 지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건물 수익을 차곡차곡 모으고 큰 외삼촌의 사비까지 보태 건물을 새로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건물의 시세는 80억이 넘는다고 했고요. 엄마는 제가 결혼할 당시 어떻게든 보태보려고 건물의 지분을 돈으로 달라고 했었다는데 큰 외삼촌이 지금 지분을 빼면 손해라며 말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를 믿고 맡겨준 게 고맙기도 하고 엄마가 처음으로 수술받고 회복했을 때
앞으로 좋은 차 타고 좋은 곳만 가라고 선물해 준 게 바로 저 수입차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다시 몸 안 좋아지면서 결국 차는 주차장에만 있게 되었죠. 저도 이런 자세한 얘기는 최근에야 들었는데 어차피 건물의 엄마 지분은 엄마 것이지 제 것이 아니니까 신경도 안 쓰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병원까지 쫓아와 저를 계속 귀찮게 했는데 큰 외삼촌이 그때 남편을 불러 로비로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는데 우리 엄마까지 무시하는 것 같으니 아마 다 얘기를 해주려고 데려가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입원 수속을 마치고 엄마 병실을 안내받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제는 뭔가 더 해줄 것도 없다고 하셨지만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으니 입원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호자는 한 명까지만 입실이 가능하여 큰 외삼촌과 작은 외삼촌은 모두 집으로 가셨는데 며칠 뒤 남편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희수야, 나 병원 로비에 와 있는데 잠깐 내려올 수 있어? 지금 안 돼. 왜 왔어? 잠깐이면 돼. 전해줄 것도 있고 딱 10분만 시간 내주라. 그래서 로비로 내려갔는데 남편이 뭔가 잔뜩 들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음식 같아 보였어요. 이거 받아. 엄마가 죽도 해줬고 누나가 과일도 사줬어. 장모님 드시라고. 병원에서 밥 잘 나오고 먹을 것도 많아. 그리고 이거 냉장고에 다 넣지도 못하니까 다시 가지고 가. 먹을 사람도 없어. 그래도 성의를 봐서 받아줘라. 어? 근데 넌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야? 장모님 몸 상태는 좀 어떻대? 갑자기 왜 이래? 평소에 우리 엄마 몸이 어떤지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궁금해졌어? 희수야, 미안했다. 내가 너 무시했던 거 그동안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 저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왜 이러느냐고 물었는데 그날 얘기 다 들었어. 너희 큰 외삼촌께 얘기 다 들었다고. 너 설마 그 건물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건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너무했다 싶은 거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연애 때로 다시 돌아가자. 그때 정말 우리 얼마나 좋았냐? 싸우지도 않고. 미안하지만 나는 그럴 마음 없어. 한동안 네가 나한테 한 거 생각하면 절대 용서 못해. 지금 우리 엄마 많이 안 좋으니까 와서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다시는 찾아오지도 마. 알았어. 갈게.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줘. 내가 사가지고 올게. 누가 봐도 이건 돈 때문에 다시 잘해주는 거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건물은 제 것도 아니고 엄마 지분일 뿐인데 생각할수록 너무 못됐더라고요. 엄마 돌아가시면 제 차지가 될 거니까 알아서 설설 기는데 이혼만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웃긴 건 그 사이 남편이 시댁에 가서 이 사실을 다 말했더라고요. 며칠 뒤가 어머님의 생신이었는데 사실 날짜도 모르고 있었어요. 엄마만 신경 쓰다 보니 깜빡한 거죠. 매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 네, 어쩐 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라 나 지금 백화점이야. 그런데요? 내일 모레가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올케 혹시 모르고 있었어? 깜빡했네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암튼 지금 백화점에서 엄마 선물 샀거든? 올케가 준비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한 번에 다 샀어. 그러니까 돈으로 보내줄래? 네? 계좌번호 지금 문자로 보낼게. 뭘 사셨는데요? 그건 우리 엄마 생신날 보면 되는 거고 돈이라 보내. 형님만 사세요. 제 건 사지 마시고요. 아니 벌써 포장하고 계산까지 다 했단 말이야. 환불하세요. 내가 언제 그런 부탁했어요? 생각해서 샀더니 뭐라고? 환불 못하니까 얼른 돈 줘. 저한테 무슨 돈 맡겨놨어요? 내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말고 얼른 보내줄래? 우리 동일이가 그러던데 올케 건물주라며.
저 건물 그런 거 없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형님한테 보내줄 돈은 없어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돈이 많아도 뭐 나한테 줄 돈이 없어? 지금 말 다 했어? 네, 다 했어요. 와, 이제 돈 좀 있다고 막 나가네? 일해서 갑자기 돈 생기는 사람들은 다 티가 난다니까. 설마 이제 와서 우리 동생한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지? 돈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할 말을 알아서 다 하시네요? 맞아요. 돈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형님은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희 친정 못 산다고 은근히 사람 무시하는 그거 왜 그랬냐고요? 내가 언제 그랬다는 증거라도 있냐? 어쩜 누나나 동생이나 하는 짓이 똑같네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는 바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이혼 얘기를 들으니 너무 황당해했지만 저한테 화를 내기는커녕 자꾸만 잘못했다며 이혼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도 남을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희수야,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왜 그러는데? 어? 그 이유까지 내 입으로 말해야 돼? 잘 생각해봐. 왜 이혼을 해야 하는지. 야,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절대 이혼은 못해. 못해? 그럼 소송해야지 뭐. 소송? 넌 말이면 단 줄 알아? 소송이 뭐 그렇게 쉽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암튼 난 이혼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조용히 이혼할 거 아니면 기다려. 내가 소송 걸 테니까. 남편은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이혼 준비를 잘 못할 거라 생각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 외삼촌께 부탁을 했습니다. 이수야, 내가 지금 변호사 한 분 병원으로 가시라고 했어. 전화 오면 로비로 잠깐 내려와서 얘기하면 될 거야. 고마워, 외삼촌. 엄마는 좀 어때?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그래요. 그런데 그때 말이에요. 제가 엄마 입원 수속하고 있을 때 동일 씨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내가 봐도 그 자식이 너나 네 엄마 우습게 보는 것 같길래 혼 좀 내줬어.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런 집안 형편에 무슨 수입 차냐면서 분수에 넘친다는 말을 하길래 내가 다 말했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고 돌려보냈어. 아, 그랬구나. 왜? 그 자식이 또 와서 뭐라고 해? 갑자기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짐작은 했어요. 삼촌한테 건물 얘기 듣고 변한 거구나 하고요. 암튼 변호사 알아봐줘서 고마워요. 그래, 잘 얘기하고 또 일 있으면 전화해. 그 자식 찾아와서 힘들게 하면 삼촌한테 전화하고. 저는 남편이 하도 증거 얘기를 해서 그동안 남편이나 신우가 저랑 친정을 무시했던 걸 녹취한 게 있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병원에 다니면서 약 먹은 것까지 모두 제출할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랑 신우 때문에 복장이 터져서 병원에 다닐 때는 그렇게 화가 났는데 이제 와서 보니 결정적 증거가 되어버렸네요. 그 사이 엄마는 병원에서 위험한 고비를 한 차례 넘겼습니다. 엄마의 의지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좋아지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엄마는 더는 병원에서 뭔가 해줄 게 없다고 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저는 출근 날짜가 다가와서 회사도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친정에서 회사가 가까워져 퇴근하고 바로 엄마를 보러 갈 수가 있어 좋았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제가 내민 증거에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인정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혼자가 아니라 변호사가 있어서 그래도 어렵지 않게 진행은 되었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니 힘은 들었지만 끝까지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회사도 다니고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고 거기다 엄마까지 신경 쓰며 살다 보니 하루하루가 정말 바빴는데요. 어느 날 신우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옳게 나야. 혹시 지금 통화 돼? 네, 무슨 일이신데요? 너희 이혼하는 거 말이야. 동일이가 자꾸 나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잖아. 그렇지? 오로지 너희 둘 문제로 이혼하려는 거 아니야? 내가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형님도 그동안 저 괴롭혔잖아요. 친정 못 산다고 무시하고. 왜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게 왜 무시야? 그냥 사실을 말한 거지. 있는 사실을 말한 게 죄가 된다는 거야? 동혜리가 자꾸 내 탓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고. 나 너무 억울해. 내가 둘이 이혼하라고 등 떠밀었어? 그거 아니잖아. 지금 누가 더 잘못했냐 안 했냐 그것 따지려고 전화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동일이 얘가 나한테 위자료를 내라고 하잖아. 너네 둘이 이혼하는데 내가 돈을 왜 내냐고. 안 그래? 아니 애초에 이혼을 안 하면 되잖아. 왜 자꾸 일을 만들어 만들길?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편이나 신우 둘 다 똑같더라고요. 진심으로 사과라도 하려고 전화했나 싶어서 받았는데 끝까지 본인 잘못이 없다고 하는 걸 보니 이혼 소송을 하길 정말 잘했다 싶었습니다. 사람이 돈이라는 조건만 가지고 무시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 친정이 잘 살든 못 살든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 월급도 적지 않게 받고 살았는데 왜 배경에 연연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신우는 서로 탓만하며 저에게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이 이혼 소송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위자료도 받게 되었고요. 위자료라고 해서 엄청난 액수는 아니었는데 남편은 그 돈도 저에게 주기가 너무 아까웠을 겁니다. 희수야, 우리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거야? 그럼 뭐가 맞는 건데? 보니까 이혼했어도 다시 만나서 잘 사는 부부들도 많다더라. 그러지 말고 잘 한번 생각해봐. 네가 지금은 신경 쓸 것도 많고 하니까 잘 모르나 본데 우리 연애 때를 생각해봐. 너야말로 무슨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연애 때 그렇게 서로 좋아했으니 여태 참고 살았어. 네가 그때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고. 난 네가 잠깐 변한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더라. 너는 원래가 그런 인간이었던 거지? 뭐? 아니야.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나도 자꾸만 됐고! 우리 이제 남남인데 앞으로 이렇게 전화하는 일은 없었으면 해. 희수야, 희수야! 저는 바로 전화를 끊고는 남편 전화번호를 삭제했습니다. 지긋지긋한 그 집안과 완전히 끝나서 얼마나 후련한지 몰라요. 친정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살이 빠지고 말도 잘 못하고 거동도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동영상도 찍고 목소리도 녹음해두고요. 병원에서는 계속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 준비만큼은 쉽지가 않습니다. 엄마는 건물에 대한 지분을 저에게 넘겨주셨는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보다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앞으로 엄마에게 위험한 고비가 얼마나 더 많이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전 남편과 전 신우는 지금도 이 돈을 갖지 못한 게 아깝다고 생각하며 살 텐데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엄마와 매일 소중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주어진 하루를 가장 소중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